비탈길 위에서 자전거를 그냥 놓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 자전거가 굴러가면서 얘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간 다시 중심을 잡고요. 사람이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전거는 도대체 왜 안 넘어지는 걸까?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자전거는 왜 넘어지지 않는지, 자전거에 관련된 물리학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즐겨 탑니다. 겨울에는 날이 너무 추워지면 사실 자전거를 밖에서는 잘 못하고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하고요. 날이 좀 풀리고 그러면 심지어 집에서 연구실이 있는 학교까지도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자주 왕복하기도 해요. 자전거는 정말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걷는 것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걸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를 절반만 사용하고도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걷는 것과 비교해서 자전거가 효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이동수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와 비교해도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가 실제 몸을 움직여서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너지 소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극단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무려 150배나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이동할 때 생각하면 자전거를 타나 아니면 길이 꽉 막힌 도로를 자동차로 운전하나 도심에서의 속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전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자동차는 자전거와 비교하면 이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전거의 질량은 글쎄 한 1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동차는 글쎄요 1.5톤 정도 되는 자동차도 많죠. 즉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무게가 무려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몸무게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자전거는. 그래서 자전거와 사람이 한 몸이 되어봤자 질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자동차의 무게가 거의 1.5톤이라고 대충 추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kg의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몸무게의 15배의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중요한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가능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내연기관차라면 당연히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온실가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자전거를 탄다면 우리가 사실 쓰고 싶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과도한 에너지 섭취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다들 요즘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몸무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도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이동수단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혈관의 탄력도 개선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실 자전거가 저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하고 비교해도 가장 좋은 그런 교통수단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걷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교를 하면 자전거는 걷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작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걸어 나갈 때 보면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이 앞발이 닿은 다음에는 땅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이 나아가고자 하는 앞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에너지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걷다 보면 마이클 잭슨의 춤처럼 미끄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무게중심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큰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한편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동할 때 무게중심의 높낮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자전거는 쓸데없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아주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죠. 자전거는 도대체 왜 넘어지지 않을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재밌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가군동량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많은 교재가 여전히 가군동량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가군동량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먼저 가군동량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뭐 자세한 수식도 있지만 수식은 생략하고요. 그 범준의 물리다에서 전에 킥불과 함께 촬영한 동영상 중에 커다란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이 빙글빙글 회전할 수 있는 발판 위에 올라갔던 그 동영상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무거운 바퀴 같은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에선 이 바퀴에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회전축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회전축의 방향이 무거운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땐 잘 안 변합니다. 그럼 가군동량을 이용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던 많은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바퀴가 빠르게 회전하면 바퀴가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전축의 방향이 잘 안 변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바퀴가 회전하면 자전거가 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심지어는 물리학과에서 이용하는 교재에도 간혹 등장하기는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가군동량이 정말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자전거를 이 연구자들이 만들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는 앞에도 바퀴가 하나, 뒤에도 바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앞바퀴가 굴러갈 때 그 위에 바퀴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근데 두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땐 위에 있는 바퀴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서로 위아래로 연결된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앞바퀴에서 아래쪽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한다면 그 위에 있는 바퀴는 거꾸로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가군동량의 총합이 0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자전거에선 가군동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전체 가군동량이 0인 이렇게 이분들이 만든 자전거도 움직이면서 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이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가군동량 보존 법칙, 즉 회전하는 바퀴는 잘 넘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전거가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명확히 간단한 실험으로 보인 멋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움직일 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전거의 핸들을 조정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가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해보셔도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위에서 자전거를 그냥 놓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 자전거만 위에서 놓으면 자전거가 아래로 비탈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는데요. 이것도 실험을 해보셔도 되고 지금 동영상을 보셔도 되는데요. 자전거가 굴러가면서 얘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중심을 잡아서 사람이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전거를 사람이 안 탄 거예요. 그런데도 자전거가 저절로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다시 서고 반대로 넘어지려고 하면 다시 서는 방식으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가설도 기각됩니다. 즉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 탄 사람이 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간단한 실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전거가 사람이 없어도 안 넘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탄 사람이 없어도 움직이면 자전거가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중심을 유지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 이 작은 모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자전거가 중요한 게 이 앞에 이 핸들로부터 앞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수직 방향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가 만약 약간 이쪽으로 기울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전거가 이쪽으로 기울이면 반대쪽으로 기울면 핸들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여러분 금방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말고 안장에만 오른손 손을 올린 다음에 자전거를 앞으로 쭉 밀어보신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그때 자전거를 어떻게 중심을 잡냐 하면 약간 얘가 너무 왼쪽으로 간다. 그럼 세우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세우죠. 그 방법을 통해서 기울이면 핸들이 돌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왼쪽으로 기울이면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방향을 보면 자전거가 가다가 기울었어요. 핸들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을 휙 하면 여러분의 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버스가 왼쪽으로 휙 하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가다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요. 그러면 자전거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일이 앞에서 말씀드린 왼쪽으로 회전하는 버스에 탄 승객의 몸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승객의 몸에는 반대 방향으로 왜?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전거가 가다가 약간 기울여요. 그럼 핸들이 돌아갑니다. 그럼 얘가 회전 운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회전 운동을 할 때 이 자전거의 몸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반대 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 핸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약하자면 자전거는 가다가 왼쪽으로 기울이면 핸들이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 이렇게 휘는 원운동을 시작해요. 자전거가. 그 상황에서 원심력이 발생해요. 원심력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던 자전거가 똑바로 서고 그러면서 이 핸들이 다시 원래 위치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아요. 거꾸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자전거에는 반대 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해서 다시 자전거가 쓰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비틀비틀 하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전거는 도대체 왜 안 넘어지는 걸까? 이 원인에 대해서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현재 이 물리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전거 핸들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수직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약간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움직이다가 자전거가 기울면 핸들이 돌아간다. 핸들이 돌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서 자전거가 똑바로 서고 그 과정에서 핸들이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결국 자전거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고 비틀비틀 하면서도 사람이 타지도 않은 자전거도 비탈길을 넘어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전거가 왜 넘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사람이 핸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탈길에서 자전거를 굴리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자전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비틀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은 바로 자전거의 구조상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면 핸들이 돌고 그러면 반대 방향의 원심력이 작용해서 자전거가 다시 선다. 바로 그 이유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